지금 펜코에서는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호평도 하고 응원도 하고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 분위기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네. 이준석 의원에 대한 뭐 칭찬과 네. 아니면 이준석 의원이 잘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 많이 나오고 있는 커뮤니티를 볼 수가 있겠네요. 이게 그래서 예. 펜코도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유머로 이제 보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다른 게시판도 있지만 정치랑 좀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재밌는 현상이 있냐면 이 펜코 정치 갤러리에 있는 이준석 지지자들이 네. 되게 좀 이상한 행동들을 할 때 혹은 이상한 주장들을 막 정당화할 때 펜코의 다른 유저들이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 중추절 이거는 이제 중자가 들어가니까 중국의 명절이다. 근데 민주당 정치인의 현수막 추석 때 예. 중추절 이제 그 현수막을 건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게 펜코에 막 올라와가지고 이거 중국의 명절을 역시 저 친중 정당이다 이런 식으로 욕을 막 한 거죠. 그때 그래서 펜코 안에서도 싸움이 난 거예요. 이 무식한 놈들아 이러면서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준석 지지자들 이 타겟이 됐고 문제는 보통 그러면 내가 잘못 알았다 하고 그냥 뭐 죄송하다 하고 넘어가든가 예. 그냥 삭제하고 넘어가잖아요. 이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나무위키로 전장을 또 옮겨요. 네. 나무위키의 내용을 바꿔버립니다. 그럼 이제 본인들이 그게 그냥 진실이 된다고 믿는 것 같아요. 혹은 내가 그냥 거기에 나도 속은 거다라는 식으로 빠져나가려는 건데 이런 일이 지금 한두 번 벌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정치에 투영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도 틀리면 내가 잘못 알았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죽어도 인정 안 하잖아요. 예를 들면 코스피 예상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코스피. 네, 두고 그 계속 올라오는 네. 짤이죠. 네. 근데 예. 그러면 보통 이제 그래 그럼 이거는 뭐 정부가 잘했다든지 혹은 아니 정치적으로 그냥 이재명 정부의 그 성과를 인정하기 싫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말 안 하면 되잖아요. 악착같이 환율 얘기를 갖고 와요 또. 야 환율 지금 1원 올랐다. 2원 올랐다. 계속 2원만 또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펜코 안에서도 정치 게시판에 있는 이준석 지지자들을 제외하고는 네. 이제 너무 지겹다는 거죠. 쟤네들 뭐 하는 거냐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근데 문제는 이게 생각보다 좀 심각한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펜코식 정원 교육을 하나 보여드리자면 실제 사례입니다. 정원 교육이 있어요? 펜코식 정원 교육이 뭐냐면 펜코식 정원 교육. 보세요. 이게 뭐냐면 예. 여성신문의 창간 37주년 이준석이 축하를 해준 거예요. 아하. 일단 이것만 하더라도 민주당 정치인이 만약에 했다 칠게요. 네. 이거 가지고도 몇 날 며칠 때릴 겁니다. 이거 봐라. 내가 페미니즘 때문에 민주당 지지 못한다. 난리를 칠 거거든요. 네. 근데 심지어 저기 보면은 저출생이라는 그 표현이 또 나옵니다. 아하. 이준석이 축하를 보낸 메시지예요. 저출생. 그럼 이 저출생 야 저거 봐라. 역시 또 페미 정당이다. 이러면서 난리를 칩니다. 근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들이 정당화해 주냐면 다음 사진 보시면 이준석은 저출산으로 원래 썼을 거다. 근데 여성신문 측에서 멋대로 저출생으로 바꾼 거다. 이준석은 잘못 없다. 그리고 심지어는 얘기가 어디로 또 옮겨가냐면 난 맞는지 아닌지 자기들도 모른대요. 근데 이준석은 여태까지 저출산으로 썼으니까 그랬을 거고 심지어는 이게 이준석이 AI 대필로 보통 축사를 보낸대요. 이 지지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야 AI가 그러면 저출생이라고 표현한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 PC주의자랑 페미니스트들이 AI를 이미 오염시켜놔서 저출생으로 AI가 말하는 거니까 심각한 상황이다. 말도 안 되죠. 근데 이걸 와. 그대로 믿고 지금 논점이 그래서 AI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경로 딱 의존성과 자기 합리화에 빠진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게 지금 저 정도. 그러니까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의 반성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네. 저런 거 얼핏 띄엄띄엄 보면서 야 민주당이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잘못했다라면서 민주당 자기 반성으로만 가면 아무것도 우리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그럼 궁극적으로 이준석이랑 똑같은 얘기를 해야 지지를 하든 말든 해요. 근데 예. 심지어 이준석이랑 똑같은 말을 해도 지지 안 합니다. 네. 그냥 민주당이 싫은 거예요 결론은.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 그렇게 만들어가는 모습. 정운교육, 펜코식 정운교육이라고 네. 이제 붙여 있는 이제 하나의 예시입니다 저게. 네. 충격적입니다. 그 이사님이 네이밍을 정말 잘하시는 네. 것 같아요. 아유, 펜코식 정운교육.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온라인 상에서의 이런 어떻게 보면 차별과 혐오 이런 분위기, 그다음에 반민주당 이런 네. 분위기가 있고 그리고 밖에 나와서 보면은 한창 문제가 됐던 게 바로 불법 현수막, 혐오 현수막 이게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여기에서 강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기존에 이제 그 온라인상으로 저희가 오래전부터 민주파출소를 운영하면서 네. 각종 그 혐오 표현, 불법적인 정보들 범람하는 것을 최대한 신고받으면서 이제 좀 그 정리해 나가고자 노력을 했는데 네. 최근에 또 그 정말 유령 정당을 동원해서 지금 정당 현수막의 형식을
틀에 업어서 불법적인 내용,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가짜 정말 뉴스. 눈으로 보기 예. 너무나 힘들고 불편한 이제 시민들이 그 불편을 많이 호소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 현수막을 통해서 이제는 그런 가짜 정보, 불법 정보, 네. 그 허위 조작 정보들을 지금 유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 너무 심각하고 이게 단순히 어떤 그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를 저는 이미 넘어섰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당에서도 우리 김현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네. 대선 불복 불법 현수막 대응 특별위원회 이렇게 얼마 전에 구성하셨고 네. 여기서 이제 정당법 등 개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좀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뜻인 이 특위뿐만이 아니라 뜻있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다 인지하고 계시고 앞으로 그 법적인 해결을 좀 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법안도 이제 나왔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행안부도 마찬가지고 각 지자체 지방 정부와도 논의를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고. 뭐 사라지고 있다기보다는 사라지게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미 문제가 너무나 만연해 있고 심각하고 네. 그러니까 일종의 법의 틈을 지금 비집고 들어온 것이거든요. 할수 그러니까 있으니.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국민들 일반의 어떤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조심스러워야 되고 네. 사실 어떤 표현이라도 그것이 타인을 해하거나 어떤 그 뭐 그렇죠 혐오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람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침해하는 표현이 아니라면 사실상 헌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그 행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제한을 하는 형태로 지금 저희가 규율을 하고 있는데 이미 이제 이런 형태의 내용들은 그 어떤 내용, 뭐 질, 방식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지금 저는 헌법의 그 보호 테두리를 넘어선 것이 아니냐 판단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 만큼 이에 대해서 아주 좀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그 대응을 저희가 시작했다. 그래서 뭐 머지않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해결될 거다.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가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 보고. 근데 짧게만 그 예. 말씀 더 드리면 그 앞에 이제 정광훈류의 사이비 종교 문제랑 얽힐 수밖에 없는 게 당장 내일로 미래로당이 하나 만들어가지고 현수막 정당이잖아요. 근데 그 당의 대표 중에 정 씨라는 사람은 신천지 신도고 그 사람이 이제 오세훈의 공생학교로 연결이 되고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렇게 끈끈하게 물밑에서 연결이 돼 있는 사람들이란 겁니다. 결론은. 그러니까 이게 표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대응을 하면 결국에는 저것들은 또 우회해서 다른 방식으로 또 치고 들어오니까 이게 네. 끝없는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시민분들께도 항상 제가 강연 다니면서 말씀드리는 게 한 방에 막 정치인들이 나서가지고 해결하는 걸 바라면 안 된다. 오히려 그게 환상이고 그게 한 방에 해결이 된다고 하는 걸 조심해야 된다. 왜냐면은 당장 예를 들어서 그 밈 형태로 저들이 지금 공격을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뭐 예를 들자면 아프리카 TV 같은 데서 예전에 뭐 특정 뭐 조작이란 단어를 금지를 막 시켜요. 어떤 선수가 그런 조작 사건을 벌여가지고 예. 그 특정 단어를 이제 들으면 지가 기분 나쁘니까 그 단어를 채팅 금지를 시킵니다. 그럼 이제 유저들이 어떻게 하냐면 주작으로 바꿉니다. 그럼 그 주작을 또 금지를 시켜요. 그럼 주작, 현무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현무라고 얘기를 해요. 현무란 단어를 쓰면 조작이라는 걸 사람들은 아는 거죠. 네. 그럼 이게 법적으로 대응하는데 전 명확하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보는 게 특정한 단어.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뭐 사자명예훼손했다? 그럼 법적으로 대응을 하죠. 근데 지금은 학생들 사이에서 5월 23일도 조롱거리거든요. 그럼 523이라는 거 학생들 사이에서 노무현 대통령 뜻한다는 거 이미 다 압니다. 그럼 523도 금지법을 만들 거냐?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우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뭐 코알라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을 상징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럼 그걸 하나하나 다 틀어막는 방식으로 가는 건 저도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 돈 없는 헤이트 스피치 뭐 이런 거 법은 만들 필요는 있지만 이게 생겼기 때문에 한 방에 해결될 거라고 기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밈 맞습니다. 형태로 파고듭니다. 예. 그래서 하나의 일종의 이제 우리의 어떤 미디어 리터러시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예. 네, 아주 중요한 주제라서는. 네. 높아지는 방향으로 사회 전반의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인 네. 것 같고요. 지금 네. 이제 뭐 이사님과 주변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그런 애를 많이 쓰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저희 당에서도 이 문제 계속적으로 그런 어떤 국민들의 인식과 문화를 좀 바꾸기 위한 네. 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펜코 문제, 극우화 문제, 또 이 가짜 현수막, 혐오 현수막 문제 이것들 참 중요한 문제고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들인데 참 다룰 시간도 많지 않고 네. 마땅치가 않은데 오늘 뭐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